서울에 있는 동네 치과들은 힘들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거든요. 구인도 어렵고 전체 풀케이스 환자들은 대형 병원이나 저수가 가기 때문에 정말 한두 개의 케이스의 임플란트 경우들은 오고 매출 자체도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임플란트 자체 수가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는 이 원장님 정말 잘해. 예전보다 내가 다녔던 병원이야. 내가 집에서 가까우니까 갈만한데 한 3개, 4개 그 이상 전체 풀케이스로 가면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수가 병원들을 뜬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개인정보가 들어가면은 DB를 하는 그런 마케팅 회사에 딱 걸리는 거잖아요. 이름, 전화번호, 지역이 다 들어가니까 알고리즘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방에 있는 동네 치과는 오히려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방에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미디어에 노출이 좀 덜 되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다니던 병원에 계속 다니는 거예요.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진 않는데 최근에 지방에 저수가 병원에 대형 병원이 들어오니까 이제 위기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갔는데 거기 대형 병원이 들어왔더라고요. A라는 병원에 환자분이 거길 갔다 왔대요. 원장님이 어떠셨냐라고 물어봤더니 스케일링이었다 약간 하면서 원래로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할 게 많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면 분명히 떠나긴 할 겁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은 있어야죠. 그냥 그대로 하게 되면 그 병원은 환자 다 뺏기는 거죠.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병원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내가 이 병원에 5년, 10년을 다녔어. 근데 직원들이 시큰둥하게 오셨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정말 이름을 불러주면서 친근하게 살갑게 대해주는 거랑 이 환자가 느낌, 온도가 다르잖아요. 나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고 정말 나를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병원을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시큰둥, 불친절,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바로 떠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원한 지 오래된 병원들은 인테리어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황? 성장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일이 재미도 없고 환자가 왔을 때도 그냥 지내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은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겠죠. 아마 그런 사진 많이 봤을 거예요. 원장님도 다 이렇게 팔짱 끼고서 이렇게 쭈르륵 서가지고 사진 찍은 거. 그러니까 대학병원 가지 마세요. 이렇게 전문의들이 병원 안에 상주에 있어요. 협진 시스템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일단 그게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도 이 병원은 되게 전문적이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대형화되는 것들이 많아지고요. 그런 병원에 고급진 인테리어 많이 하거든요. 카페 같은 분위기도 되게 많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장비들 다 디지털이에요. 뭐 예전에 우리 치과 가가지고 본 뜨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병원 안에 기공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스캔을 하면 그 파일을 전송을 해서 원내 기공소에서 바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거의 되다 보니까 원데이 보철이라든지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어차피 시간 내서 왔는데 오전에 진료하고 조금 기다렸다 오후에 맞춰서 가고, 그리고 로봇도 요즘에는 군데군데 비치가 되어 있어요. 병원이 넓다 보니까 식당에 가면은 서빙하는 로봇 있죠. 기구 같은 걸 옮겨주는 거예요. 인테리어 자체도 로봇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턱이 없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띄지 않아요. 환자들의 반응도 되게 긍정적이에요. 들어갔을 때부터 대기실이 되게 넓으니까 압도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직원들이 친절하지, 원장님도 친절하지, 설명도 잘해주지, 그 안에서도 전략적으로 그러면 오늘 스케일링이라도 그냥 받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케일링도 기깔나게 잘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스케일링도 이 정도인데 다른 진료도 잘해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어떤 사람은 와 이렇게 좋은데 가격도 싸네? 그럼 동네 치과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병원과 동네 치과를 비교했을 때 가장 강점은 DB가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자 풀이 있잖아요. 그 환자 풀을 일단 뺏기면 안 되잖아요. 기존의 관계를 맺은 환자분들이 많다는 거. 그 대신 이 환자들이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하는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친절은 다 친절하진 않죠. 그냥 스스로가 친절하다고 느낄 뿐이죠. 제가 병원에 컨설팅 하러 들어가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요. 우리 병원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친절하다라는 말이 빠진 병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하지만 실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갔을 때는 정말 평범한 치과들이 많아요. 동네 치과에서 요즘에 주변 치과들이 많이 생기니까 네이버 플레이스 후기 불친절하다. 요즘엔 고객들이 그런 것들 적나라하게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CS 교육 좀 해달라라고 하는데 사실 CS 교육 테크닉적인 부분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선생님들이 바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CS 교육을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교육 1~2시간으로 선생님들이 바뀌겠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베이스를 좀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과 제가 조금 라포 형성이 된 다음에 교육이 들어갔을 때 그래도 아 저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라포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강사야 라고 하면서 한번 들어봐 라고 하는 거랑 결과는 전혀 달라요. 대형 병원은요 시도 때도 없이 교육을 합니다. 그냥 그게 일상인 거예요. 그 흑백 요리사에서도 보면은 같은 재료여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상담을 할 때도 저는 우리 원장님이 임플란트 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설명을 해야지 임플란트 종류를 가지고 설명을 하냐 누가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원장님이 수술을 잘하시는 원장님이시고 정말 이 원장님이 환자를 대하는 그런 마인드 그런 것들을 환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그리고 원장님이 사실 입안 상태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 따라서 진단에 맞게끔 원장님 추천하는 임플란트를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약간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이렇게 물건처럼 임플란트를 파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환자들도 가성비를 얘기를 하고 물건처럼 치과에서 판매를 하는 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치과는 진료를 하는 것이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철학들을 직원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다르죠. 강남에서 상담하는 거랑 또 어느 정도 수가 유지하는 데서 상담하는 것과 그리고 시골에서 상담하는 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강남에는 지방에서 큰맘 먹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와서 하루에 치료를 다 하고 왔다 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도 여기 또 오기가 또 힘든 거죠. 재방문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치과에서는. 근데 그런 재방문율 자체가 강남에서는 확실히 떨어져요. 그래서 수술 전문 병원 사람들이 그 병원을 다시 찾는 경우가 드물죠. 첫 번째는 그 환자와의 관계, 신뢰를 쌓는 거, 그리고 그 환자의 경험을 좋게 만드는 거. 내가 이 병원을 왔을 때 좋은 경험을 했어. 그러면은 다시 오고 싶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객 경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습된 친절보다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직원들한테 친절해라 친절해라 한다고 해서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직 문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의 방향성은 고객이 정말 감동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가는 거야. 원장님께서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한테 이 병원 와서 치료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새로운 웃음을 찾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원장님들의 그런 철학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전달을 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느끼고 그 느낀 거가 환자들한테 전파가 되겠죠. 노출은 해야 됩니다. 개원치과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으로 막 쏟아부어야지 노출이 많이 되는데 동네치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무의식 중에 노출이 여태까지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가는 병원들은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플레이스 같은 거, 블로그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신경을 쓰라고 말씀은 드려요. 신규 환자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살짝 눈을 돌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눈을 돌릴 때 그때 이제 우리 병원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된다 그러면 그래 어차피 찾아봐도 이 병원만한 데가 없네 라고 하면서 다시 오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존재가 계속 있다라는 거를 계속 노출을 하셔야 돼요. 본질을 유지한 상태에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을 따라가야죠. 예를 들면 플레이스 관리 같은 거 신규 개원치과는 정말 대형 병원처럼 원장님들 사진도 올라가 있고 병원 사진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사진도 없거나 아니면 그냥 밖에서 보이는 그 건물 사진, 올드한 사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클릭을 하지 않는 거예요. 후기를 봤는데 후기가 없어. 그러면은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대형 병원이고 겉으로 보기에도 되게 좋은데 클릭해서 딱 들어갔는데 후기도 있어. 근데 후기에 또 댓글까지 다 달려있어. 정성스러워. 여기에 가면 내가 조금 대접받을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플레이스 관리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체를 쓰면은 조금 더 노출은 잘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마케팅 회사를 쓰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직원들이 역량이 되게 많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들도 공부를 많이 해요. 자체적으로 플레이스 관리, 블로그 관리, SNS 관리하는 치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장님이 외부에다 돈을 쓰기 싫다는 거예요. 개원치과는 그냥 딱 분리를 합니다. 외부 마케팅 업체에 딱 끼고 거기에다가 쏟아 부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유입은 된다. 적게 쓰면 그만큼 노출이 덜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거는 그 마케팅 업체가 뭐 사기꾼이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할 수 없다면 대기실에 소파들이 되게 올드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소파를 좀 바꾸고 조명을 바꿔서 전체 인테리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좀 밝게끔 만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고객 만족이에요. 치료는 당연히 잘해줘야 되고 안 아프게 해주셔야 되고, 그 진료 외에 또 다른 경험들, 그리고 치료를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원장님의 말과 손의 터치도 되게 중요하고, 옆에서 직원들이 하는 행동도 다 중요하고요. 그 접점별로 고객 만족을 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은 많죠.